이번 시간에는 11월 17일에 진행하는 크리스티 뉴욕 21st 이브닝 세일에 대한 프리뷰를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엄청난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으로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미셀 바스키아의 작품들이네요. 미술계에서 가장 안전자산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바스키아의 좋은 작품이 출품되었네요. 이번에도 엄청난 가격으로 낙찰이 될 것이고, 가격은 갖고 싶은 입찰자들의 경쟁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스키아의 친구인 키스 에링의 대형 작품도 나왔네요. 그래피티 예술가로 작가는 새로운 회화 양식을 창조하였는데요. 강렬한 선과 강렬한 원색,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표현으로 그의 작품은 이미 대부분 사람들이 알려져 있으며 상업적으로 널리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1988년에 에이즈 진단을 받으면서 키스 에링 재단을 설립하여 에이즈 단체와 어린이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에이즈에 대한 경각성을 일구는 데 애썼으며 1990년 2월 16일 에이즈 합병증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키스 에링의 최고가는 2017년 5월 소더비즈 뉴욕에서 나왔고요. 3m 정방형의 비닐 방수포 위에 그려진 그림으로 $650만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2m가 넘는 대형 작품으로 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추정가 수준으로 낙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제프 쿤스의 J.B. 터너 트레인이 또 나왔네요. 제프 쿤스는 현존 작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레빗의 작가입니다. 예술에 관심이 없더라도 유튜버 슈카월드의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해당 작품은 세계 에디션과 세계 아티스트 프로프의 에디션 작품으로 2014년 5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출품이 되었고, 당시에 $3,400만 기록하였으며 2004년 5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는 $550만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가고시안 소설작가 크리스토퍼 울은 1955년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흰색 캔버스에 크고 검은 스텐실 글자를 그린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중반 때까지 인기가 있다가 현재는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작가의 최고가들은 흑백 단어들의 작품이지만 오랜만에 좋은 퀄리티 작품이 나왔네요. 최소 추정가 이상은 기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패스테어는 1940년 미국에서 활동한 작가로 1980년대에 시작한 추상화적인 물방울, 튀기고 붙는 폭포 그림과 이후의 사이트별 벽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50년이 넘게 작품 활동하는 동안 수많은 갤러리와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였고, 이번 작품은 문 시리즈 작품으로 최소 추정가 수준으로 낙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웨이드 가이터는 1972년생 미국 작가로 스캐너와 디지털 잉크젯 기술을 사용하여 캔버스에 디지털 페인팅을 만드는 미국 후기 개념의 예술가입니다. 이번 작품은 상위 추정가 수준으로 낙찰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리차드 프린스는 1949년 미국 화가로 주로 간호사 그림으로 유명하고, 실제로 간호사 그림이 경매 최고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빅뱅의 GD의 집에 간호사 작품을 소개된 이후부터입니다. 해당 작품은 조크 페인팅 시리즈로 1985년부터 그리기 시작한 이 작품은 당시에 농담을 말로 했지만 농담도 칠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싶은 주제를 찾았다고 하네요. 배경은 농담과 분위기가 맞는 색을 택했고, 텍스처는 다른 색상으로 표시를 하였네요. 색상도 좋고 문구도 재밌기에 해당 작품은 상위 추정가 선으로 낙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유튜브 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김민정 작품이 이브닝 세일에 출품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민정 작가는 독일에서 활동하는 1962년생의 한국 작가입니다. 우리에게는 대단하고 멋진 작가이지만 옥션 이력이 많지 않고, 작품의 가격을 생각해봐도 이브닝 세일에 나온 것에 대해 솔직히 많이 놀라웠습니다. 김민정 작가는 한지 위에 혼합물을 섞어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해당 작품도 색을 입힌 한지 끝에 살짝 불로 태워 붙이는 작업을 하였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까지 들게 합니다. 프라이머리 가격이 캔버스 사이즈 100호 기준에 1억이 훌쩍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해당 작품도 높은 가격으로 낙찰될 것으로 격하게 의논합니다. 다음은 사라유주 작품입니다. 대형 작품으로 출품되었지만 이브닝 세일과 걸맞지 않은 작품이 나온 것으로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작품이기에 추정가 수준으로 낙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리우웨이의 아웃도어 시리즈가 처음 경매에 출품되었습니다. 리우웨이는 1972년 중국 작가로 비디오, 설치, 드로잉, 조각회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업합니다. 문화적 불안을 반영하는 과잉, 부패, 침략의 정서들을 통합하는 주제를 찾습니다.
개념주의, 풍자 유머가 그의 작품의 특징이며 이번 아웃도어 시리즈는 그의 전속 갤러리인 화이트 큐브에서 2018년 프리지 런던에 전시된 작품으로 당시에 나왔던 가격이 9만 파운드에서 45만 파운드였습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최고 낙찰 가격은 구작들로 1990년 초에 작품 활동했던 시기들의 작품들로 850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그의 추상은 어떻게 낙찰될지 기대됩니다. 다음은 알버트 올렌의 작품입니다. 1954년 출생해 독일에서 태생하여 스페인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가고시안 갤러리 소속입니다. 2014년 크리스티 런던에서 180만 달러에 낙찰이 된 것으로 그의 최고가는 2019년 소더비즈 런던에서 750만 달러였습니다. 올런의 작품은 여러 평행 우주의 그림으로 상상한 것 같은 느낌으로 여러 이체들이 차원으로 분리되어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최근에 그의 낙찰과 인기를 고려해 볼 때 추정가 수준으로 낙찰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다음은 너무나 유명한 게르하트 리히터입니다. 게르하트 리히터는 현존하는 예술가 중에 역사에 남은 작가로 1932년생으로 독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은 50호 사이즈로 컬러 프레스면 하는 아쉬움이 약간 느껴지는 퀄리티 작품입니다. 추정가 수준으로 낙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티나 코알레스의 작품이 나왔네요. 소위 말해 떡상 작가인 크리스티나 코알레스는 1985년 미국 출생으로 하우즈 앤 워스, 필라 코리아스의 갤러리 소속입니다. 그의 제스처 추상화는 인종 및 성적인 정체성, 젠더, 퀴어성에 대한 주제에 맞서고 있으며 왜곡된 종종 벌거벗은 인간의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녀는 몸을 뒤틀고 비틀어 팔다리가 작품의 다른 레이어 차원과 상호작용하며 풍부한 원근감을 보여줍니다. 2022년 5월 소더비즈 뉴욕에서 A급 도상이 출품되었는데 추정가 대비 정말 놀랄만한 가격인 450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고 이후에는 사이즈가 150cm 이내로 출품된 작품들은 약간 얌전해진 100만 달러 선을 유지 중입니다. 이번 작품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퀄리티로 추정가 상단선을 선회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데미안 허스트의 2018년 가고시안에서 전시했던 작품도 출품되었네요. 인상주의와 추상주의를 모두 참조하는 The Veil Paintings는 분놀림과 묵직한 임파스토의 밝은 덩어리를 레이어링하여 광대한 색상 영역으로 둘러쌉니다. 여러 색들의 점들이 모여 그라데이션을 이루는 조화가 돋보이는 이 작품에 대한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리차드 세라의 작품도 나왔네요. 해당 작품은 4m가 넘는 대형 작품으로 2019년 10월 크리스티 뉴욕에서 현재 출품 작품보다 높이가 약 60% 정도 낮은 작품으로 10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번 작품의 낙찰 결과도 기다려집니다. 스탠리 휘트니는 1946년 미국에서 출생하고 활동하는 작가로 올해 가고시안 발표 이전에 높게 낙찰되었다가 현재 약간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색조의 블록과 제스처 표지 및 구조의 모든 영역들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격자 내에서 형식적인 색상 가능성을 탐구해왔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연마된 그의 현재 모티브는 정사각형 형식의 캔버스 길이를 가로지르는 3개에서 5개의 수평 밴드로 묘사되는 수많은 색상의 필드들의 스택들로 이루어진 구성들입니다. 이는 휘트니의 사운드 트랙으로 그의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은 2m가 넘는 대형 사이즈로 약간 어두운 톤의 비슷한 색채들로 살짝 아쉬운 퀄리티의 작품입니다. 이상으로 크리스티 21's 이브닝 세일 작품 소개를 마쳤습니다. 보통 경매사들이 겨울의 작품에 무게를 많이 싣고 있는데 이번 크리스티 경매는 너무나 좋은 작품이 많아서 거의 대부분 리뷰를 해보았네요. 앞으로 더 좋은 리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